안녕하세요. 참 대한민국의 땡놈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배달 방송을 하려고 딱 보니까요, 이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10만원대 이상 요금제 아닌 이상은 매일 방송하기도 힘들어요. 이거 자체도 10만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일단은 배달 방송은 집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먼저 인사는 했으니까 뭐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단가 자체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게, 현재도 살펴보면은 서울 단가인데 배민 커넥터가 2,700원. 많이 바쁨. 많이 바쁘면 갈색이거든요. 그리고 10건 2만원. 이 미션을 걸고 있어요. 또 쿠팡은 한번 볼게요. 3,500원. 미션도 없어요. 많이 바쁨. 쿠팡은 서울 전체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바빠요. 그런데도 3,000원대도 있어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왜 동작구가 3,000원? 서초구도 3,000원이네요. 어이가 없네요. 일단은 카픽은 끝나긴 했는데, 있네요. 있는데, 어, 거의 1kg, 픽업까지 1kg, 포함 전달지까지 1kg 3,600원 뜨고 있네요. 그나마 카픽이 낫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단가죠. 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제 말을 하겠습니다. 채팅도 소통을 해야지. 배달이라는 게 솔직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제가 솔직히 어린 시절만 해도 중국집 배달원들 보면서 그냥 고맙구나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하고 지금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었죠. 중국집 배달원 자체가 직원이었고, 지금은 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알바? 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현재로서는 참 막막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나 배달을 할 수 있죠. 누구나 배달할 수 있고, 또 누구나 어떤 운송수단, 뭐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근데 또 노조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오토바이 운전자 위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외의 운송수단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냐? 전 결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운송수단은 솔직히 수단인 거예요, 그냥. 수단 그 자체고. 꼭 오토바이만이 뭐 배달 라이더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제가 그건 뭐 과대만상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부분은 입장 차이라는 거 분명히 있거든요. 어딜 가나. 회사 내부든 가족 사이든 뭐 인간관계에 있어갖고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맞긴 한데 서로 간에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그 방향으로 노조라는 것도 형성이 돼가지고 이 공동사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는 제 작은 바람도 솔직히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또 우리가 스스로가 자각하고 또 느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간다면은,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한다면은, 솔직히 불평등과 평등의 차이는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름의 차이거든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느끼는 시각, 이 시각의 차이 뿐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뭐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뭐 이미 만들어진 그런 자본주의 사회와 또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아주 평범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런 혼란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으로. 짧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대통령을 안 찍었으니까 박근혜가 됐고 윤석열이 됐어요. 전 투표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좀 투표를 했어요, 제가. 이재명한테는.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그냥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투표를 안 하니까 나라가 더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투표를 한 건데 이게 여파가 좀 있긴 있어요. 그게 내가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 큰 차이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뭐 저는 중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일단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솔직히 뭐 과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과거에 오점이 굉장히 큰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재명을 찍음으로써 뭐 크게 달라졌다 뭐 그렇게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중요한 건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구나라는 시선에서 뭐 그 사람을 포용한다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시선에서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잘하고 한 거는 과거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거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거에 따라서 저도 그 사람에 맞춰갖고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바람하는 이상과 그렇게 크게 뭐 차이가 없거든요. 뭐 과거에 뭐 여자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뭐 자식 문제도 있고 어쨌거나 뭐 국민이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는 일단은 덮어두고 제가 바람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가 바람하는 대한민국 이재명이 바람하는 대한민국이 어떤 매칭이 된다면은 뭐 그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너무 윤석열이나 박근혜 같은 폐악적인 현실에서 모든 걸 느꼈기 때문에 세월호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이고 또 뭐 이재명까지 아니 이명박까지 꺼낼 필요는 없지만 저는 또 해군 부사관 출신이라 천안함 사태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얼마나 그 많은 상처를 입고 또 많은 고민과 고통을 느꼈을까. 짧은 시간이지만 1분일지라도 1분이 3천 아니 5천만 명이라고 치면은 5천만 분의 시간이 헛되게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고통 속에서. 그 짧은 기사와 짧은 관점과 짧은 인식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막대한 손해거든요, 사실은. 이게 언론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또 의미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또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에 대해서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어떠한 문제라도 우리 스스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반드시 저는 위기라기보다는 잠시의 시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찾아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좀 찾아보고 있어요. 배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배달은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일부겠지만 투잡하시는 분들에게는 근데 투잡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큰 위기고 또 소중한 것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MBC 뉴스네요. 뉴스고 저보다 아는 게 없다. 대통령이 이딴 질문에 망신주기 국정 변화 요도 뭐 이런 기사가 하나 있네요. 한번 들어보죠. Ever laid eyes on a true striker? I have. Moves that turn defenders into shadows.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현장이 화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현장에서 기관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면 여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당연하고. 이렇게 공직자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혼나는 모습 처음 보는 풍경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씩 책갈피처럼 끼워서 반출하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질문하자 이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사장이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자 이 대통령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 모른다고 참 했거든요.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몰라요. 자꾸 옆으로 세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화가 났지. 해외 사업인 이집트 공항 개발 관련 질문에도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이 모르는 사람을 실무자를 앉혀놓고 찾았지만 배석한 실무자도 없었습니다. 질문해봐야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이 대통령의 질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의 개발 계획을 들은 뒤엔 이건 처음 듣는 30년째 얘기다.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 역시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실무자를 찾았고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있는 상태 아니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이런 생중계로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 같았다, 공개적 모욕 주기에 가까웠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이 국민 앞에 검증받고 평가받은 장면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둘 다 겨냥한 게 똑같은 아닌 말입니다. 호평을 하든 업무상을 모욕을 묻는 하든 일반적인 장면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일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둘 다 MBC 싸우는 김정우. 상황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맞다, 누구의 입장에 틀리다,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 자체는. 이게 우리한테 현재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 연일 쿠팡 겨냥 회사 망한다 생각 들게 해. 이런 찌라시 같은, 찌라시는 아닌데 글자만 좀 호도적으로 강조해갖고 그냥 너무 부각시키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데 내용이 별로 없네요. 배달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없네요. 현재로서는 이게 참 아쉽네요, 사실은. 안녕하세요, 클릭님. 클랑리님인가? 하이. 클링리님이구나. 클링님. 클링리님.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저도 이게 시력이 굉장히 나빠져요. 가까이 가서 봐야지 이게 눈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사람이면은 동물이고 생명이고 뭐 노화가 들면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20대까지는 뭐 이런 생각 안 했는데 40대 넘어가고 하니까 50대 가까이 되니까 이제 슬슬 안 보이고 뭐 그런 게 부모님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돋보기를 보는 이유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노화라는 거는 사람에게 굉장히 겪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시련이구나. 또 하나의 시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비타민을 뭐 많이 먹는다고 해갖고 뭐 주사를 맞는다고 해갖고 나아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화는 뭐 좀 저지시킬 수는 있어도 노화는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자연스럽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큰 문제가 아니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뭐 컴퓨터를 사용하고 뭐 그러면 안경도 쓰고 해야 되지만 뭐 살아가는데 일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노화라는 거. 우리